한별 튜브. 모든 기력제 헬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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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그러니까 농업 초기에는 관료들이 농업 전문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을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전문화된 농업이 되어서 사실은 수의사도 졸업을 하고 나면 현장에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현장 경험을 쌓아야 이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관료들도 현장의 얘기를 잘 들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현장의 얘기를 듣질 않고 그냥 정부의 생각대로 이렇게 안 하니까 마치 생산성이 안 좋고 또 질병이 이제 만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점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축산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이 제도를 보면 농심국부의 그 공무원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 5,000개, 6,000개 되는 농장에 폐사율서부터 이동사항, 출하, 그리고 뭐 이런 마리수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초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어내자니까 농장들은 힘들어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인력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농장 주들도 못 나오고 농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 이유를 단 게 이제 생산성도 높이겠다. 그 방역 관련해 가지고 모돈 폐사를 빨리빨리 보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수급 예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놨는데 사실은 아까 부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한돈팜스로 수급 예측 다 되고 99% 정도면은 잘 나올 때 수급 예측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돼지 자급률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입 물량이나 아니면 정부의 질병 발생 시 이동 통제나 도축이 안 되고 뭐 이러는 상황 아니면 살처분이 과다하게 된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돈가가 출렁이거든요. 수입 물량하고 그래서 이 돈가 출렁이는 거를 오히려 정부가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좀 일부러는 안 그러겠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좀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축산국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이력제의 내용 중에 그 취준이랑 뭐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목조목 하지 않으면 2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돈을 도축장에 보낼 때 농장 이름이랑 다 달아서 나가는데 왜 귀걸이를 달아가지고 나간 것만 도축이 되느냐?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 과태료를 좋아하고 이 입력 안 하는 게 뭔 문제라고. 지금 전산을 하는 농가들도 생산성이 안 좋으면 포기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또 밀렸다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5일 이상 밀리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정부 내용 잠깐 들여다보면 이러면 다 과태료 맞고서 돼지 키우지 말라는 건데 돼지 키우는 게 죄인지 축산국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예, 일단은 말씀을 다 하시고 축산국장이 맨 나중에 답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는 마치 모돈 숫자가
그 농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잔뜩 늘릴 수도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돈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들과 비육돈을 담아놓을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계란판 같아요. 계란판 30개면은 하루에 한 알씩 낳으면은 한 달치는 계란 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란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숫자를 늘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마치 이제 농장에서 모돈을 마치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란판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뭐 돈사를 더 짓고 하면 되는데, 지금 뭐 민가에서 돈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조례를 만들어서 불허하는 공간을 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돈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이 늘면 모든 숫자는 줄었지 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돈장에서만 돼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예전 과거 아프리카 돈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있는 농장들하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농장들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의견 차가 나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그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이력제도 보면은 종돈장과 일반 농장의 사이를 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종돈장의 요구가 지금 이력제에 담겨 있는데, 지금 생산성을 늘리려면 질병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랑 똑같습니다. 농장을 우리나라라고 보면은 감염된 코로나 환자를 농장 안으로, 감염된 돼지를 농장 안으로 자꾸 들이면은 농장에 질병이 터져서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돈을 안 들이고 농장을 폐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질병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계속 귀걸이를 종돈장에서 달린 거를 들여와야 되고, 설상가성으로 종돈장의 40% 이상이 지금 PRS 양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돈을 그렇게 충분하게 음성돈을 구할 수도 없어요. 질병,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예를 들어 그런 걸 구할 수도 없고, 코로나 양성 환자를 공항을 열어서 계속 들여오게 하면은 이 나라의 코로나가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그리고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모돈이 100만 두가 있어요. 모돈이 100만 두가 있는데 추라두스는 18마리, 1800만 두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유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3마리만 이유해서 죽었다고 그래도 300만 두예요. 근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사인이 불분명한 돼지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토진 농장에 공무원이 가서 왜 이전에 폐사된 거를 신고 안 했느냐, 이러면은 다 지연 신고의 모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두면 하루에 10,000두씩 검사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면은 검역본부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모돈만 따져도 5%는 죽어요, 1년에 사육두수에. 그럼 100만 두에 5만 두고 하루에 200두에서 250두는 검역본부에서 250건이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매주 가서 농장에 이 전산 기록도 해주고, 그리고 그 모돈도 다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다 알아서 해주면 좋죠.
근데 이거를 농장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를 단속의 빌미로 이 정책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발 현장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과거에 이제 종돈장에서 근무를 할 때 종돈 이력제를 실제로 이제 그 시범 사업부터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종돈 이력제상에서 혹시 출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생은 종돈 이력제상에서는 농장으로, 그러니까 일반 농장으로 분양되기 직전을 출생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돈장에서 관리하는 기간 대비로 우리 농장이 돼지를 받아들인 다음에 3년 정도를 키우잖아요. 최소한 3년은 키우는데 관리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종돈장이 관리하는 비용 대비 일반 우리 농장들이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급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한우는 왜 10년마다 한우 가격 파동이 나는지,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젖소는 왜 우유 대량 생산해서 파동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급 관리 부분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정책인데 왜 그거를 다시 양돈에도 적용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같은 경우는 이미 양돈 농장에서 돼지가 출하될 때 우리가 그 농장 식별번호라고 해서 인목을 찍습니다. 그걸로 해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고요. 모던 같은 경우 도태되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만 적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육 상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목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후방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방 산업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는 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목이 떨어져 나가면 이미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방 산업하고도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되는 모던 이력제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력제에 대해서 도축장, 그리고 포장처리업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선 시행하기 전에 그쪽 산업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어떤 목적들, 전염병, 확산, 방지, 또 하나가 소비자가 알 권리를 이래 보여주는 것들. 그러나 이제 목적이 그런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소비자가 막말로 이마트에 가서 고기를 하나 샀을 때 이게 도대체 어느 국가에서 나온 것들인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인 것들을 일단하는 그런 이력번호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똑같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쪽에서 농가 16개 농가 그거 하나를 기본으로 한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농가냐? 그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지금. 게다가 그 진행 과정에서 아까 보면, 입표,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대주도 전부 다 찍죠. 지역에다가. 그 다음 날에는 없애버릴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축장에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납니다. 물론 기계는 정부에서 보조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이제 계속 고장이 나는데 앞으로는 1억짜리가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걸 시행하기 전에, 모듈을 시행하기 전에 후방산업이죠. 기시행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지 처리업체, 이걸 왜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목적이 뭔지, 실효성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목적하고 그 시행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꼭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우리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러면은 우리 돼지 키우는 사람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됐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솔직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률과 그 팜스 프로그램이나 전산 프로그램이나가 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좀 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오늘 이 국회에 와 있지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자유하고요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12조부터 자유의권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유권하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봅니다. 일단은 환경 문제 부분하고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사육수를 규제해서 원천적으로 동물복지에 근간을 둬서 사육수를 감소하기 위한 그런 등록 조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한동팜스를 저희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300두 정도의 그 모돈을 등록을 하면 우리나라가 모돈이 100만 두잖아요. 100만 두인데 이게 모돈이 1년에 45% 갱신을 가져가요. 45만 두가 폐기되고 다시 45만 두가 생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만 두 부분을 하나의 한 농장으로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0두 농장이 실질적으로 전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돈을 등록을 하면 2표 2각, 저희 농장은 2표하고 2각을 갖고 같이 관리하는데 2각을 하는 그 2표를 붙이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2표 부분을 다시 붙이는데 이 2표 부분이 1이라는 2표가 떨어졌는데 이게 2표를 찾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2라는 그 2표를 다시 부여하고 그래서 전산에는 새로운 이제 번호 변경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금 종전장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만 등록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결국은 돼지가 바뀌면 안 된다, 번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그런 근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쉽게 현장에서 쉽게 번호 변경을 하고 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 이 전산 관리를 등록하는 농가들이 1000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100만 두의 하나의 농장처럼 이 전산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이게 시행착오가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대의와 명분에도 맞아야 되지만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피게 되면 결국은 꼼수 내지는 허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농장에서 많은 인력을 담당해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들어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명 정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출국된 숫자에 비하면 그거는 거의 턱이 없는 그런 숫자고요. 현재로서는 거의 제가 아는 농장의 99%는 돼지 사려줄 사람조차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록의 의무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할애하고 배정할 만한 인력이 존재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것만 제시를 하면서 이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과연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셔야 국민이 따라갈 수가 있지 꿈과 이상만을 얘기하신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꼼수밖에는 쓸 수가 없어져요. 범법자가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법을 해놓고면 그때부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벌칙을 줘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벌칙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해서 나중에 실제 적용할 때는 그래도 농가에 부담이 안 가게 최대한 편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 많은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각의 방법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농장마다 막 다르고 해서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기표 이용을 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게 할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기표 구입비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표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이고 기표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기표로 가급적이면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적용을 할 거다. 올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이력제 말씀하시면서 합의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돈협회하고 한돈 생산 농가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우 이력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계 축산 관련 공무원들, 저도 이제 유학을 가서 이쪽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우 개체별 이력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좋은 게 그래도 국토 면적이 그나마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훨씬 작은 편이고 또 이 점점 균화되게 되고 농가 수가 이렇게 줄기도 했지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 체계, 우리 한돈협회나 한협회라고 하는 시스템, 또 축협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훨씬 적용하기는 좋은 여건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봐도 생산성이 높은 덴마크나 뭐 네덜란드나 유럽, 또 땅이 넓고 뭐 사료가 됐든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강점을 가진 미국,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질 좋은 우리 한돈을 생산해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좋은 사육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경쟁력의 마지막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력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플로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먼저 이제 완주에서 지부장님 말씀하셨던 거, 현장에는 사실 이제 고령이신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인식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찾아다녀 보면서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돈 농가당 평균 1년 매출액이 아마 작년 기준으로 11억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돈 산업은 앞으로 이제 우리는 고령 이제 영세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말하기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됐고요. 또 세상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화됐고 AI까지 나오고 빅데이터가 되고 신경망이 되고 뭐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어렵지만 정말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적응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도드람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뭐 앞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 중복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서 말씀하셨던 거, 정돈장 등급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바로 답을 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정돈장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 밑단에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할 수 있는 제도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역본부에서 처혈하러 와가지고 10번씩이나 하고 실패해서 또 다른 데를 찍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데는 제가 잘못한 공무원인 경우 분명히 이거는 벌칙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축산물 처리협회에서 축장의 문제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의 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솔직하게 일시켜줄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항상 저희들 준비되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최현길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답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홍성의 이기영 선생님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상황에서 코로나가 정리가 만약에 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외국인 인력을 정말로 지금처럼 싼 임금에 나쁜 처우를 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 상황을 놓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부터 우리 내국인 인력들을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제가 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리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오시고 끝까지 참여하고 계신 우리 농가 대표님들, 지역 대표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게 오늘의 우리가 숙제를 안고 돌아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 당국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청원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을 해서 과연 마지막에 얻는 것이 무언가, 이걸 국회에서는 우리는 따질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과학축산, 친환경 또는 새로운 우리 축산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불가피하게 우리 도입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실시를 한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론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의도대로 이렇게 했다. 그럼 과연 이 한돈 축산이 지금보다 농촌 농민들, 이 축산인들이 소득이 더 많을까? 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이런 제도를 선진국이나 또는 선진화된 그리고 과학화된 축산을 했다. 그러면 지금 100원 수입하던 사람들이 150원 수입이 될까?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고,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현실 논의가 무의미한 거니까. 두 번째는 이런 축산물이, 이런 한돈이 우리가 먹었을 때 국민 건강에 얼마나만큼 더 좋은 이런 소리 한돈이 될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돈 돼지고기 한 근 먹으면은 영양가가 10이라면은 이렇게 과학화된 이런 제도비에서 생산되는 이 한돈은 영양가가 한 3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수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더 많이 외국에서 선호해서 잘 될 것인지, 이런 몇 가지의 우리는 결론적인 문제를 놓고 난 이 문제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선진국 또는 과학, 선진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제도를 바꿔갖고 제도를 강화해서 했다. 그런데 수출도 안 되고 우리 농가의 수입도 적고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이걸 건드리고 돈 들이고 그 많은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거꾸로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 그거를 저는 국회에서 따질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트레이닝을 우리 공무원들은 이 학벌만 갖고 있지 현장에 가서 트레이닝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를 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모두가 다 현장에서 좀 실습도 하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공직에 가서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아주 그 지역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푸는 방법이 바로 난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학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중 11분이 말씀한 것도 제가 꼼꼼히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내용은 저는 상당히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올 사람들 전부 한 자리다 어떤 기회 있으면 모아놓고 그 농촌 문제, 축산 문제 아니야. 그 질문도 하고 자기들 비전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농어촌 농어민은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 저분들이 없으면 국민이 뭘 먹고 살겠냐. 저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 그건 법과 제도 예산밖에 없어요. 백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 우리가 이번 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분을 보고 우리 농촌, 농어가 축산 여러분들은 찍는 것이 난 좋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좌장,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축산단체, 그리고 그때는 뭐 정부는 빠져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한번 자리를 제가 시도해서 한번 자리가 되게 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열기를 젖혀놓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농어촌 문제, 축산 문제를 잘할 것 같은가 하는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표를 찍는 당당한 우리 축산 그리고 대한민국 농촌 여러분들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